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엘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와 지인들이 제 글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링크를 공유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을 갖지 않아 몹시 실망했습니다. 피드백이 없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이 일로 손절한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지인이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쓰면 바로 달려가 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생각이 담긴 글도 읽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친구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글을 서로 읽어주면서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다. 온라인 글벗들은 5% 이어지지 않아 외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저에게 무관심한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사연자님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사연자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문제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로 지인들이나 가족하고 섭섭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연자님과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볼 점들 몇 가지 오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사람 뇌를 추적해 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이 자는 시간 말고 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100%라고 했을 때 94%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친구들 말을 진심으로 관심 있게 듣는다는 건 그게 자기한테도 재밌고 자기도 관심 있는 주제일 때뿐이에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한테 무관심한 주제를 말하는데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죠. 사연자님 경우를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사연자님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냥 사연자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읽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글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장벽이 있는 행위 중 하나예요. 오죽하면 세 줄 요약 좀 이라는 말이 유행하겠어요. 정보가 필요한데 그 글이 길면 온라인 댓글에 꼭 누가 세 줄로 요약 좀 해달라고 그런 말이 달리죠. 유튜브가 흥하는 것도 사실 맥락이 같아요.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접하잖아요. 텍스트라는 게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폰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체감이 달라요. 사연자님이 쓰시는 에세이 형태의 글은요, 사연자님 관심사지 사연자님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한 달이 건넌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 내 관심사를 분리해 놓고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하셔야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어져요. 원래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면 아는 사람들 몰래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거거든요. 친구들한테, 가족한테 나 유튜브 새로 시작했으니까 봐주고 좋아요 눌러줘. 이러면 다들 몰려가서 구독 누르고 좋아요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는 건 가족도 못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오래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괜히 영상 클릭하고서 좋아요만 누르고 바로 나가면 AI가 이 영상 재미없나 보다 하고 판단하고서요, 노출수를 줄여버려요. 그래서 유튜브는 몰래 시작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저도 제 가족들은요, 제 채널 영상 하나도 안 봐요. 게임, 자동차, 유머, 그렇게 자기 관심사에 맞는 것만 보지 제 거 절대 안 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관련된 거 아니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웬만하면 카톡으로 링크 보내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사연자님 링크로 글 쓴 거를 이렇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읽거나 아예 리액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연자님이 더 자세히는 안 쓰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사연자님과 상관없이 말씀해 드릴게요. 보통 누군가가 자기 관심사를 카톡이나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거나 뭐 링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리액션을 어느 정도는 해줘요. 보통은 그 단톡방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주제가 아니면 다들 무관심한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에 그런 걸 올렸을 때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하고 리액션이 좀 형식적이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동창들 단톡방에서 친구 하나가 계속 아기 사진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너무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런 리액션 없으면 섭섭해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들은 대체로 친구 자식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리액션을 안 한다는 건 피로감이 있으니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응이 없으면 막 더 올리기도 하죠. 바빠서 못 봤나 보다. 다른 메시지에 섞여서 내 걸 잘 못 봤나 봐. 이러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게 사람들은 일단 링크 누르는 일에 피로감을 느껴요. 웬만큼 흥미있지 않고서는 링크 안 누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진로 관련해서 뭐 정보, 투자 정보 이렇게 직접 관련된 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지 뭐 하고 귀찮아서 안 눌러요. 그런데 정말 최악이 뭐냐면 링크를 올리고서는 그에 대한 리액션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유튜브나 기사 링크를 올리고서는 내년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보자. 어때? 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웬만한 단톡방이라면 거의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1대1 카톡이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뭐라도 대답을 하려면 저걸 링크를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는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따로 시간을 내서 기사를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다 봐야 하잖아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런 게 습관되어 있으시면 이런 분들하고는 소통 안 하고 싶죠. 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링크를 올리는 건데 왜 반응이 없냐? 내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 다 유용한 건데 그게 왜 하면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 게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메신저 쓰실 때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시면 링크를 바로 공유하시기보다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텍스트로 올리세요. 아니면 링크 따라가지 않고도 뭐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죠. 거기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거나 요구를 하면 그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자세한 내용이 있는 캡처 사진을 올리거나 뭐 그러면 돼요. 당연히 상품 구매 페이지라든지 신청 페이지라든지 그렇게 직접 접근해야 하는 경우면 링크도 올려주는 게 되게 더 고맙죠. 이게 작은 일인 것 같기는 해도 이왕이면 저 사람하고 카톡하는 거 피곤해.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더 좋겠죠. 세 번째, 친구를 관심사별로 분리하세요. 사연자님이 친한 친구분들과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이해는 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주면 좋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10년, 20년 넘은 친구들도 있고요.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저는 공통 관심사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딱 취향으로만 따지면 저는 영화 한 편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제가 취향을 좀 양보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영화 혼자 봐요. 우리가 평소에도 얼굴 보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어느 정도 일상을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심사라는 걸 넘어서는 영역인 사람들인 거예요. 관심사는 내 인생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넓은 면에서 인격적으로 더 통하는 면이 많으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니까 모든 면에서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자연스럽긴 한데요. 이제 저는 그걸 분리할 수 있어야 관계나 인생이나 편하다는 걸 알겠어요. 내 관심사에 상대방이 공감하는 걸 친밀감의 척도로 삼지 마세요. 사연자님이 온라인 글것들은 오프라인으로 연결 안 돼서
더 이상 친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온라인에서 소통해서 공감할 수 있으면요. 그걸로도 사실 괜찮거든요. 옛날에는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제 대학 시절 친구 중에서 닭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닭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로서의 닭을 좋아했어요. 정말 너무 특이한 취향을 가진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초연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혹시라도 자기처럼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국에만 수천 수만 명이 있더래요. 그 이후에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만족하고 잘 살아요.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류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자주 봐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좋아한다든지 하면요. 팬들끼리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곳에 같이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을 온라인에서 따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관심사 말고 다른 일로도 만나서 절친이 되는 경우는 의외로 거의 없어요. 사람 자체가 결이 맞아야 하는데 그게 관심사가 같은 거하고 별개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관심사 같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둘 중 한 가지를 찾기도 힘든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관심사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친구,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그만큼만 상대방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내 관심사를 공유하고 권해볼 수는 있어요. 나 때문에 그거를 접했다가 그 친구도 관심사에 물들어서 같이 좋아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까지. 권하고 소개할 수는 있는데 강요하면 안 돼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요.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을 크게 가질 때 그렇더라고요. 상대방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해야 그 관계가 편안해지고요.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인이나 친구한테 모든 종류의 접촉을 다 바라지 마시고 내가 충족받고 싶은 면들을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관계에 만족하시면 좋겠어요. 이 와인 동호회 친구들은 와인 같이 마시면서 감탄을 같이 하는 사람들. 지금 친구들은 가끔 브런치 먹으면서 수다 떠는 친구들. 어릴 때 동창들은 1년에 한 번 만나서 옛날 얘기 나누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나를 한번 지그시 살펴보시고요. 그 정도만 원하고 만족하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오늘은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친구, 공감 안 해주는 친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남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하고 참고해 보시면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에 여기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겠죠? 기다릴게요.